이번엔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 전통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덕을 본 것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더욱더 알렸다는 것입니다. K방역도 있지만 인삼, 김치 등이 면역력이 좋다고 알려져 수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한식을 즐겨 찾아 먹으면서 면역력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2. 소식,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기입니다.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은 면역력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 아무리 혼밥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유기농 재료, 면역 식물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유기농 재료와 양배추를 먹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장은 면역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발휘하는 세포의 대부분은 장 내에 점막에 집중되어 있으며 몸 전체의 면역기구를 지탱합니다. 장을 인체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장내세균입니다. 장내세균은 그 구성에 따라 면역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장내세균은 해독작용을 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장내에 침입하는 독소에 대항해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생물은 음식에 든 많은 독소를 중화시켜 제2의 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독일의 의학자 기울리아 앤더슨은 장은 매우 독보적인 장기라며 면역체계의 3분의 1을 훈련시키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며 20여 종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건강은 식생활에서 출발합니다. 육류와 채소류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된장, 청국장, 김치, 요거트 등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된 세균이 장 속에 들어가면 원래 있던 세균들이 활성화돼 수가 증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장건강법은 채식과 유산균이 다량 함유된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 등을 많이 섭취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 장기 복용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 이상 발효식품 등을 섭취해 장내 세균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 섭취보다 더욱 중요한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즐겨 먹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입니다. 당을 분해해 유산을 생산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미생물을 총칭하여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은 유익한 유산균 정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증가, 유해균의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장내 균총의 정상화를 돕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를 때는 장내 생존율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균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식도와 위를 거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려면 위산과 담즙산에 견뎌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높이려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란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일종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살아있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배합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프로바이오틱스 1일 권장량은 1억에서 100억 마리입니다. 과다 섭취 시엔 장내 가스 발생, 설사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